자, 안녕하세요. 박수 안 쳐도 돼요. 자, 오늘은 이제 일요일 날 이어서 이제 오늘 29페이지부터 할 거거든요. 페이지는 29페이지에 66번으로 돼 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근데 지난주 거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내가 까먹고 다시 보고 까먹고 다시 보고 하는 거니까 내가 왜 이렇게 뭐 다 배운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날까? 이거는 반복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반복이 여러 번 되면 분명히 돼요. 되고 그리고 농지법은 깔끔하게 제가 어저께 촬영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농지법은 아마 1시간도 안 돼요. 40분인가 50분인데 1.2배속하면 30분밖에 안 되니까 걔는 뭐 그걸 오늘 하루 종일 해가지고 아까워서 제가 그냥 어저께 촬영해서 올려놨으니까 동영상 보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3개야. 4개야, 4개. 자, 일단 사업 방식부터 갈 건데 얘가 이렇게 해서 A시야. A시인데 여기는 도시가 안 됐던 지역인데 산들, 논, 밭 이런 데야. 이런 데고 여기는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 기반시설도 다 있고 건물들이 막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A시의 도시군 관리계획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몇 개야 그러면 몇 개죠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몇 개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 용계, 기도, 지, 도복, 입 8개. 쓰자. 안 쓰려고 그랬는데. 일단 용, 계, 기, 도, 지 그리고 도복 입고 나타났어 해서 도복 입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8가지를 하려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짠대요. 그래서 그중에 요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있었고 여기 도시개발 사업 정이 뭐였죠? 정비사업. 그럼 도시개발 사업도 마찬가지고 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야, 여기 도시로 만들자라고 하면 만드는 절차는 법을 따로 만들겠다. 도시개발 사업 절차법을 따로 만든 게 도시개발법. 정비에 관한 것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비에 관한 건 절차가 또 있어야 되니까 정비에 관한 절차법. 그러니까 우리는 절차법만 벌써 2개 하잖아요. 공시법은 절차법이잖아. 등기 절차법이잖아. 얘도 이제 사업의 절차법인 거야. 사업을 하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요거 입안했던 사람 있고 결정했던 사람이 있는데 결정권자가 원칙이 시, 도지사, 대장. 예외가 국장. 그럼 이 사람이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인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사업을 하려면 어디서 할 건지 어떻게 만들 건지를 정해야 되니까 야 여기 해당 지역 여기 이렇게 묶어 가지고 무슨 단지로 만들자. 어떤 시가지 조성 사업을 하자. 그러려면 제일 먼저 요거 개발 구역 지정하면서 동시에 야 이런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개발 계획 짜야 돼요. 개발 계획 작성해서 사업하는 사람 정해야 되니까 누구 정해야지? 시행자. 시행자 정해서 야 사업할 건데 여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짜봐 해서 실시계획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인가 받으면 인가 오시가 떨어지면 이제 공사 착수하는데 여기서 지난주 복습하는 거야 지금 나 여러분을 믿었으면 내가 복습을 안 하죠. 못 믿으니까 복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용 사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다. 여기까지는 했었어. 근데 그래서 개발 구역을 지정하면서 개발 계획을 짜는 사람을 지정권자라고 했었어요. 지정권자라고 했는데 그 지정권자가 원칙이 시도 대장 예외 국장이야. 그래서 요 사람이 곧 지정권자인데 여기 그럼 지정권자가 야 개발 계획 짤 때 여기는 방향 제시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고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고 사업 시행자가 구체적으로 짜는 계획은 실시 계획이에요. 근데 그래서 수용 방식은 그냥 착수하면 끝나는데 다 수용을 해버렸으니까 착수하면 되는데 환지 방식은 야 네 나갔다가 들어오면 뭘로 줄게라는 계획을 짜야 돼요. 그래서 얘는 환지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환지 계획 작성해서 인가가 나면 요때 공사에 착수하겠다. 그래서 얘는
착수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얘는 하나가 있네. 무슨 계획 짜야 돼요? 환지 계획. 그래서 계획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와요. 도시개발법은 계획 3개 나옵니다. 그리고 정비법은 계획이 몇 개 나오지?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은 몇 개 나오냐면 4개 나와요. 이 같은 경우는 한 개 도시에서 정비할 곳이 일단 도시가 되지 않은 지역은 정비할 게 없어. 도시 안에서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고 녹지지역도 있는데 얘네들 중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대상이고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가 대상이죠.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니까 토지개발 사업이잖아. 토지 개발하면 도시 되니까 이걸 토지 개발 안 하고 도시 개발이라고 한 거예요. 도시 개발 사업은 토지 개발이야. 땅 미는 거 땅. 근데 얘는 오래된 건물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들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정비할 거 아니야? 그러면 해당 도시에서 야 A씨 너 그래도 제일 먼저 하려면 정비에 반한 그 방향 정도는 잡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얘는 정비 기본 계획부터 짜요. 그럼 도시마다 정비 기본 계획 짜서 구체적으로 이제 방향 잡았으니까 여기 예정된 지역을 하나씩 잡아놓고 정비 계획 수립 시기를 정해놓겠대. 정비 계획 수립 시기를 정해놓고 요 시기 도래하면 정비 계획 짜래요. 정비 계획 작성해서 야 그럼 정비 사업하려면 개발 사업하려면 뭐 지정했죠? 구역지정 한 것처럼 얘도 야 여기 재개발하자 주거 재개발, 주택 재개발,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열악한데 주택이 모여 있어. 주택 재개발. 기반시설이 열악한데 상가가 몰려 있네. 상가 재개발. 공장이 오래됐는데 기반시설 열악해. 공장 재개발. 그럼 어차피 재개발이니까 이 세 가지는 한꺼번에 뭐라고 부르면 되겠네? 재개발. 근데 여기는 달동네야. 달동네인데 기반시설이 너무너무 열악해. 오래돼가지고 정비 한번 해야겠다. 그럼 여기는 주거환경 뭐야? 개선 사업 하겠다. 그리고 여기는 기반시설은 잘 돼 있는데 오래된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어서 건물만 새로 짓겠다. 이게 뭐야? 재건축. 그럼 이제 재건축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이잖아. 그럼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야 이제 시간이 도래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짜와야 구역 지정 해줄 거 아니냐. 그 구체적 계획이 정비 계획이에요. 그럼 정비 계획 짜갖고 와서 정비 구역을 내가 지정해 줄게. 정비 구역이 지정되면 얘는 사업이 몇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3개로, 3개. 예. 3개로 나눠지는데 이 3개로 나눠진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할 건데 이 사업하는 누가 나와야 돼요? 시행자가 나와야 돼. 시행자가 시행 방식 정해야죠. 예. 시행 방식 정한 다음에 그럼 이제 시행 방식 정했으면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여기는 좀 전에 실시 계획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사업이 3개야.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다 해서 사업 시행 계획으로 바꿨어요. 실시 계획이라는 표현이 바뀐 것뿐이에요. 실시 계획이 사업 시행 계획으로. 사업 시행 계획 이것도 마찬가지 뭐 받아야겠네? 인가. 인가고시가 나면 이제 얘도 착수하면 되는데 잘 봐요. 여기는 수용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땅 사가지고 밀어가지고 공사 완료되면 끝이야. 공사 다 끝내서 준공검사 받고 공사 끝났어요라고 하면 공사 완료 공고라고 해요. 공사 완료 공고한 날에 무슨 날에? 다음 날에 개발 구역은 해제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얘는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할 때 단어를 바꾼 것뿐인데 여기 환지 방식으로 하면 얘가 헌 땅 내놓고 새 땅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토지가 대상이니까 헌 토지 내놓고 새 토지로 교부받는 거야. 새 토지로. 근데 얘는 오래된 뭘 내놓은 거야? 건물. 헌 건물 내놓고 새 건물 받는 거죠. 근데 얘는 환지 계획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얘는 환지 계획이 아니라 환권 권리로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환권 계획이라고 표현하려고 했는데 환권이라는 말이 좀 일본식 표현이라서 그럼 관리해서 처분해서 주겠다 권리로 해서 관리 처분이란 말로 바꿨어요. 그럼 얘는 기존에 내가 100평 있었으면 50평으로 줄어들 건데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제자리 환지가 원칙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땅 나갔다가 내 땅으로 다시 들어오는데 줄어드는 거지. 도로가 넓어지고 뭐 하면서. 근데 얘는 내가 101호 살았는데 나갔다 101호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빌라 301호 살았으니까 너 아파트 301호 가. 그럼 20층은 누가 할 거야? 웃기잖아 이거.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위치 이런 걸 안 따져. 그러니까 위치라든지 뭐 해당 토지의 토질이나 뭐 지목 이런 걸 안 따져요. 얘는 그냥 기존에 있던
부동산 가격의 권리가액이 얼마인데 얼마짜리 몇 평으로 갈 거니? 라고 해서 얘네들한테 신청을 받아야 돼. 뭘 받아? 분양 신청. 그래서 얘는 중간에 분양 신청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분양 신청을 받은 다음에 신청받고 끝나면 요거 가지고 관리처분계획 짜는 거야. 관리처분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는데요. 인가 고시가 떨어졌다. 인가 고시 떨어지면 이제 얘는 착수하는 거야. 근데 얘는 환지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고 착수해서 공사 끝났어. 완료됐네. 그럼 제대로 저는 이제 확인 떠야 되니까 무슨 검사 하겠네? 준공검사. 그럼 준공검사 받고 난 다음에 끝났네. 그럼 준공검사 끝났으니까 진짜 끝났어요라고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공사 완료됐다라고 공고해야 돼. 공사 완료 공고하면 현재 이제 끝났다는 건 아는데 환지계에서 A는 102번지 50평 주겠다라고 작성했잖아요.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처분해 줘야 된다 해서 환지 소유권 이전 처분. 너무 길어서 환지 처분이라고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를 하면 이 공고 한 날 가져가는 거 아니고 다음 날 소유권하고 청산금 다 확정시키겠다.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 오후에 3시에 했으면 공고 한 날 밤 12시 땡 치면서 무슨 날 돼? 그럼 땡 치면서 소유권 확정, 땡 치면서 필요 없는 권리 소멸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됐죠? 얘도 마찬가지. 사업 시행 계획을 짤 때 실시계 이렇게 할게요라고 해서 이제 A한테 분양 신청 받아서 24평, B는 32평 신청 받았죠? 그리고 신청받은 계획에 따라 공사가 다 끝났어. 여기는 요 순서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쟤는 준공검사라고 하잖아요. 얘는 준공인가란 말로 바꿔요. 단어를. 뭐로 바꾼다고? 준공인가. 그럼 나중에 준공인가 떨어지면 야 공사 완전히 끝났다. 공사 완료 공고하고 완료 공고했어요. 근데 공고했는데 애들 소유권 가져가야 되니까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처분하는 것처럼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대로 소유권 가져가라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소유권 이전 고시라고 그래요. 소유권 무슨 고시? 이전 고시. 이전 고시하면 그날 다음 날 소유권 확정되고 청산금 확정된다. 그래서 요 표현이 요거로만 바뀐 환지 처분 공고를 뭘로? 소유권 이전 고시로. 환지 계획을 뭘로 바꾼 거예요? 관리 처분 계획으로 바꾼 것뿐이에요. 그럼 얘는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섞어 쓰는 거 뭐죠? 혼용 방식도 가능해. 근데 얘는 건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로 주는 게 아니니까 관리 처분이란 말이 없지. 근데 도시개발법은 관리 처분이 없지만 정비법은 수용할 수도 있고요. 환지를 줄 수도 있고 뭘로 있어요? 수용할 수도 있고 환지 처분할 수도 있고 관리 처분도 있어. 그 사업 방식이 많지. 그럼 여기서 잡아요. 얘 정비구역 지정될 때 달동네 못 살아. 얘네들은 못 살잖아. 못 사니까 누가 사업을 할 거냐도 정해놨는데 얘는 시행자가 되게 단순해. 단순한 게 공공부문 시행자, 민간부문 시행자 딱 단순해요. 공공시행자는 들었을 때 공공인지 민간인지 구분만 하면 되잖아요. 국가지자체는 공공,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이번에 개정돼서 하나 추가됐는데 한국공항공사도 들어왔어요. 한국철도공사도 할 수 있죠. 근데 한국도로공사는 사업 못해요. 도로나 설치하라고 그래. 뭘 하려고 그래. 근데 한국공항공사가 공항 주변 개발권을 취득해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도시개발법에 권한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한국공항공사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는 그러면 답이 한국부동산원 아니면 도로공사예요. 근데 이제 공항공사도 있어 답이었는데 이제는 걔는 가능해진 거야. 그러니까 공항 주변도 개발할 수 있어요? 예. 철도 주변도 개발할 수 있어? 예. 근데 도로 주변은 개발 못 하잖아. 그러니까 도로공사는 시행자가 없는 거야. 그리고 공공하고 민간하고 누가 제약이 좀 심하다. 그러니까 민간 너는 제약이 좀 심해서 뭐 토지 소유자, 수도권의 이전법인, 등록업자, 개발업자, 뭐 인허가 받아서 능력 있는 자들도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수용 방식을 할 때에는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 얻어야 된다. 뭐 면적이 3분의 2 동의 얻어야 제한할 수 있다. 채권 발행할 때 못 믿으니까 뭐 받아야 돼? 지급보증 받아야 된다. 선수금 받을 때 10% 이상 진척이 돼야 받을 수 있다. 이런 제약이 들어가는 건데 얘는 정비사업은요. 3가지 사업이 전부 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는 걸 원칙으로 해놨어. 누가 와서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못해요. 진행이. 그래서 여기 사업 시행자 누구로 할 거야 할 때 달동네죠.
달동네라 기반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열악한데 갈 데가 없어서 오는 애들이요. 맑아서 공기가 맑아서 아주 공기가 화창해서 오는 애야. 갈 데 없어 오는 애들이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할 수밖에 없지. 시장 운수가 해야 돼. 여기 정비계획 짠 사람이 누구야? 시장 운수예요. 시장 운수 등한테 권한 다 넘기고 그럼 말을 하도 안 들으면은 야 그럼 이렇게 하자. 네가 집을 알아서 정리해. 그걸 무슨 방식? 스스로 계량 방식이라고 그래서 이거 할 때 야 내가 기반에서 깔아줄게. 집은 니들이 알아서 해. 내가는 누구야? 시장 군수 등 시군 등이 말하는 거야. 단 과반수 동의 얻으면 주공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어. 근데 여기 스스로 계량 방식이 아니라 말 안 들으면 그냥 사버리는 거 뭐죠? 수용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내보냈다 땅으로 돌려주는 것도 가능해. 뭘로? 환지 방식도 가능해. 환지 방식도 가능한데 기존의 건물 오래된 건물 내놓고 새 건물 줄게. 이게 뭐야? 관리처분. 관리처분 방식도 가능하네. 예. 이걸로 하려면 당연히 누가 해야 돼요? 얘네들이 해야 돼. 그래서 얘가 시장 군수 등이 하거나 아니면 얘가 주공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거나 법인을 지정할 수도 있어. 아니면 니네 건설회사랑 같이 해라. 건설회사나 등록업자랑 같이 할 수도 있어. 여기 이제 시행자거든요. 그럼 얘 시행자가 시장운수등 주공등하고 시장운수등 주공등하고 건설업자잖아. 아무리 뒤져도 누가 없는데? 조합이 없죠. 조합이 사업을 못해요. 그럼 조합은 어디서 안 나와요 절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안 나와. 우리 정비부 했었잖아. 처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반시설은 좀 열악한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서 한번 정비합시다. 여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다 해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조합이 해라. 조합이 해라. 조합이 하려고 그랬더니 구역이 공장인데 공장을 김 씨하고 이 씨 둘이서 갖고 있어. 대규모 단지를. 그럼 둘이서 조합 설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토지 등 소유자 단독으로 해도 된다. 대신에 20명 이상이면 조합 설립해. 그래서 20명 미만일 때만 뭐예요? 토지 등 소유자 단독도 가능해. 토지 등 소유자 단독도 가능한 사업 그럼 뭐예요? 재개발. 근데 얘는 대규모 단지인데 기반 시설은 제대로 돼 있어. 근데 노후불량 무슨 주택이 대상이에요? 공동주택이 대상이에요.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보니까 여기 살고 있는 101호 혼자서 못해요. 102호 둘이서 못해. 전체가 다 의사결정 해가지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도 재건축 같은 경우는 누가 사업을 해야 돼? 조합. 시행자가 얘는 조합이어야 되고 얘는 조합이어야 되는데 20명 미만이면 누구도 가능하다. 토지 등 소유자도. 그래서 원래 이렇게 시행자가 정해져 있었는데 조합이 하면 얘네들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전문가가 아니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공동 시행할 수는 있게 하겠다. 공동 시행하려면 의사결정할 때 절반을 넘어야 의사결정이 되니까 얼마 동의 얻어야 돼? 과반수 동의 얻어서 야 그러면 시장 군수 등하고 같이 해라. 아니면 주공 등하고도 같이 해. 아니면 건설업자, 등록업자 또는 신탁회사나 한국부동산 원하고 같이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재개발은. 근데 얘는 근데 거의 안 해요. 재건축은 조합이 거의 해. 같이 하는 거 거의 못 봤어요. 돈이 많은 애들이요, 적은 애들이요? 자기네 돈 그냥 때려 박아서 빨리 끝내겠다는 거야. 뭐 우리는 빨리 할 수 있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지방은 안 그래요. 지방은 재건축 하는데 그 사람들이 힘들어.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래서 공동 시행에 똑같이 시장 군수 등하고 주공 등하고 건설업자 등록업자는 넣어놨어요. 건설업자 등록업자 넣어놨는데 누구는 없어요? 신한은 없어. 신탁업자랑 한국부동산원이랑 같이 하진 않아. 재건축은 신탁업자한테 다 맡기지 같이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구는 없어요? 신한이 없어. 그래서 이게 사업하는 누구예요? 시행자. 얘는 시행자 그냥 공공민간 끝이잖아요. 근데 사업마다 시행자가 다 다르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리고 사업 방식에 잘 봐요. 여기는 토지 소유자도 있고 건물 소유자도 있고 그 위에 지상권자 있죠. 얘는 토지 소유자도 있고 건물 소유자도 있고 지상권자도 있잖아. 그럼 얘네 둘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얘네가 권한자잖아. 근데 얘는 보니까 공동주택만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801호랑 801호 딸린 뭐 갖고 있어요? 지분. 그러면 건물하고 부속 토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되네. 그래야 내가 나갔다가 대지 지분에 맞춰서 용적률 적용받아서 아파트 분양받는 거거든. 그럼 얘는 뭘 갖고 있어야 돼? 건물하고 부속 토지를
부속 토지를 같이 갖고 있는 소유자여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건물하고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진 자만 조합원이고 얘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다 된대. 그래서 여기 얘네들을 한꺼번에 볼 때 너무 기니까 뭐라고 그래? 토지 등 소유자라고 그래. 토지 등 소유자 할 때 지상권자가 없는 사업은 뭐예요? 재건축은 지상권자 나올 수가 없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없는 사업은? 조합원의 토지 소유자가 없는 사업. 재건축은 없잖아. 토지 소유자가 없으니까 지상권자도 없지. 아,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건물하고 부속 토지 같이 가져야 된다니까. 토지만 가진 사람은 조합원이 안 돼요. 그럼 땅을 땅으로 줄 수는 없겠네. 그럼 얘는 무슨 방식이 없겠다? 환지 방식이 없어요. 환지 방식이 없어. 얘는 관리처분 방식밖에 없어요. 예. 근데 얘는 토지 소유자도 있고 건물 소유자도 있잖아요. 그럼 환지 방식 있어 없어? 있어야지. 환지 방식도 있고 무슨 방식도 있어요? 관리처분 방식도 있어. 근데 얘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가 뭐야? 스스로 계량 방식도 있고 환지 방식도 있고 수용해버리는 방식도 있고 관리처분 방식도 있어요. 관리처분도 있는데 이거 혼용하는 방식도 있대요. 그럼 여기서 관리처분은 모든 사업에 다 있는 거네? 왜? 건물이 대상이니까 관리처분을 대상으로 해야지. 근데 환지가 없는 사업은? 재건축은 토지 소유자가 없잖아요. 그죠? 지상권자 없다 그러면. 그럼 얘는 이 건물하고 부속 토지 같이 가진 자만 아파트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 근데 재개발 구역은 건물만 갖고 있어도 되고 토지만 갖고 있어도 되죠. 지상권자는 근데 분양을 안 해주겠대요. 지상권자는 이용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줄 수가 없다 해서 조합원은 되나 분양 대상제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걔는 뭐 받고 나가는 거야? 돈 받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가면 분양 신청할 수 없는 자의 지상권자에 써 있어요. 분양 신청 안 한 사람, 분양 신청했다 처리한 사람,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돈 받고 손실보상 협의해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자 못 받는다고. 그럼 이 방식으로 할 건데 관리 처분할 때 지금 내가 헌 땅 내는 거야, 헌 건물 내는 거야? 헌 건물이면 얘는 건물이 종류가 뭐네? 주택이죠. 노후불량 주택이니까 얘는 주택하고 부대 복리 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관리 처분 이렇게 해야 되잖아. 맞죠? 따라오고 있는 거야. 아 괜히 했나 이거. 두 개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야. 비교하고 나면 외워지는 게 되게 빨라져서 이거 할 때는 저러고 저거 할 때 저러면 나중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한번 지금 그래도 한 바퀴 돌았으니까 해도 되겠다. 첫날 이거 했으면 다음 주에 안 오잖아. 그래도 공부를 했으니까. 그럼 관리 처분인데 얘 기존에 뭐 갖고 있었는지 보실래요? 주택도 있었죠. 상가도 있었지. 공장도 있었잖아. 그럼 얘 뭐 건설해서? 건축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관리 처분 방식에 따른다 이런 말 써요. 근데 얘는 기존에 공동주택이었잖아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거니까 이게 그저께까지는 주택 및 부대 복리 시설이었어요. 근데 그저께 개정되면서 안 되겠다. 야 이제는 재건축 활성화할 거예요. 지금 재건축 규제할 거야? 활성화할 거니까 주택도 되고 상가도 되고 공장도 되고 다 해주겠대요. 그래서 얘는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이렇게 썼어.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데 얘가 준주거 지역하고 상업지역일 경우에는 기존에는 오피스텔만 허용해 줬거든요. 그래서 오산불고기에서 오피스텔은 30%만 짓게 해줬는데 지금은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도 다 하게 해주겠대. 그래서 지금은 재건축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활성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준주거하고 상업지역일 때에는 공동주택 아닌 외의 건축물이에요. 아파트 제외하고 나머지 이거를 몇 프로까지? 30%. 그래서 이제 옛날에 오산불고기였는데 오가 아니라 이제 뭐야? 공산불고기야 이제. 공동주택 외야. 공동주택 외라는 얘기는 모든 건물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올해 시험에 나올 거예요 아마. 이게 안 나오면 내가 송 잘 드릴게. 이 개정 중에 제일 중요한 개정이에요. 재건축 활성화하려며요. 그래서 안전진단도 옛날에는 어딨어? 정비계획 수립 시기 할 때 안전진단 했었잖아요. 지금은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받으면 돼 이제. 그러니까 재건축 활성화해서 3년 정도 약간 땡겨졌다고 봐요. 재건축 활성화하려고 요즘에 옛날에는 정비계획 짜기 전에 안전진단 통과가 안 되면 구역 지정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비계획 짜서 그냥 구역 지정해 진행하다가 언제까지만 받아. 사업시 인가 전까지만 받아가 개정된 거라 이건 6월 1일 날 실시하는 거고 얘는 5월 1일 날부터 실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몇 월이죠? 3월 1일. 만세 한번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3월 1일이잖아. 대한독립 만세. 제가 대신할게요. 대한독립 만세 제가 했어요.
그러면 2달 뒤에 실시하는 거고 얘는 3달 뒤에 실시하는 거야. 어차피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까지는 아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재건축이 시험이 잘 가능성이 높다. 이게 개정된 게 엄청 개정된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얘가 시행자, 얘가 시행 방식 그리고 사업 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고시 받으면 분양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되잖아요. 통지해야 되는데 이 통지가 종전에 120일이었었어요. 120일 안에 통지해라라고 했는데 너무 길다. 야 빨리 해. 그래서 이걸 90일로 바꿨어요. 이것도 그저께 바뀐 거야. 90일 안에 통지하면 이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사이를 분양을 신청하라는 기간인데 여기서 뭐 신청이냐면 얘는 주택 신청하는 거죠. 상가 공장 주택 신청하는 거야. 얘도 공동주택 신청할 수도 있고 오피스 신청할 수도 있고 뭐 도생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공동주택이 아닌 거 다 할 수 있대. 그럼 여기서 분양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러 갔더니 애들이 늦어가지고 깜빡하고 못할 수도 있잖아.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20일 연장한다 해서 분양 신청 기간은 통3-6이 되는 거야. 인가고시를 90일 안에 통지하면 만약에 45일째 통지를 했다. 그 날이 기산일이에요. 그날부터 30일에서 60일 정한 게 50일 정했어. 그럼 오늘 통지하고 50일 안에 신청해야 돼요. 근데 이때 신청을 안 하면 얘는 이제 아파트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니까 걔는 현금 청산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손실보상해서 내보내고 신청한 사람만 아파트 배분 계획 짜겠다. 아파트 배분에 관한 계획 뭐라고 그래?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이걸 분양 설계라고 합니다.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을 짜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할 거야? 이게 분양 신청 기간이잖아요. 분양 신청 기간이 뭐 되는 날, 만료되는 날, 요 만료일을 기준으로 분양 설계 들어가세요. 그래서 분만일이라고 그래요. 뭔 말이? 분만일. 분만일 기준으로 분양 설계를 해서 A가 이거 신청했고 B가 이거 신청했으니까 이대로 할게 라고 해서 요 계획 갖고 인가 신청을 했더니 하래. 고시했어. 그럼 사업 뭐 하는 거예요? 시작. 시작이라는 건 뭐 시작이? 철거. 요때부터 시작할 거니까 살고 있으면 돼요. 나가야 돼. 그럼 사용수익이 정지된다. 이렇게. 사용수익이 뭐 되는 시기? 정지. 언제부터? 관리처분 인가고시 받은 날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 있는 날까지는 사용수익 할 수가 없다. 다만 동의를 얻어서 아직 못 나가거나 보상이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요게 요 순서거든요. 이 순서가 근데 얘랑 거의 똑같은 게 실시계획이라는 단어로 뭐로 바뀐 거예요? 사업시행계획. 요 환지계획을 뭐로 바꾼 거예요? 관리처분계획. 그럼 다 끝나고 나서 야 환지 가져가라고 하는 게 환지 처분 공고인데 여기는 소유권 가져가 소유권 이전 고시예요. 그러니까 요 사업 한번 순서만 알면 나머지는 단어만 바뀌었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돼. 근데 그 중에 지금 현재 지난주 여기까지 한 거예요. 사업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은 뭐하고 뭐가 있다.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다. 섞어 쓰는 거는. 그럼 만약에 수용을 하다가 환지로 바꿀 수 있냐라고 할 때 수용하다 돈 떨어진 거예요. 사업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럼 환지로 바꿀 수가 있어. 근데 환지를 하다가 수용으로는 못 바꿔. 왜? 환지하다가 수용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땅값이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용 못 합니다. 그래서 무슨 방식으로 전환은 없다. 수용 방식으로 전환이 없다. 땅값이 싸요. 싸면 무슨 방식? 수용. 집단적으로 막 크게 만들고 싶어. 수용. 땅값이 비싸면 뭘 못해? 비싸면 뭘 못해요? 수용 못하니까 뭘로 가야 돼? 뭐 대지 교환하는 형태로 가야 되죠. 그거에 관한 설명이 66번부터예요. 복습하려고 지금까지 한 거야. 자, 그럼 이제 66번이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페이지 29페이지. 자, 혼용 방식이라고 나왔는데 혼용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여기는 수용하는 방식, 여기는 환지하는 방식이래. 그럼 두 개를 지금 현재 혼용하는 거죠. 근데 이걸 나눠서 하면 분할 혼용 방식, 나누지 않고 하면 미분할 혼용 방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뭐라고 써 있네? 그럼 분할해서 하는 혼용 방식은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 적용되는 지역을 뭘로 하는 거예요? 분할하여 하는 시작 방식이죠. 그냥 정의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해서 하면 뭐라고 한다고? 분할 혼용 방식. 분할하지 않고 하면 미분할 혼용 방식을 한대. 그리고
요거 이제 30회 때 나왔던 거는 용어 정리 나오면서 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옳은 거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사업의 집단 조성이면 대규모란 얘기죠. 그럼 싹 뭐 해야 돼? 수용. 그러면 공급이 필요할 때는 무슨 방식으로 한다?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한다. 맞잖아요. 근데 환지라고 해서 X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틀리게 할 때 얘를 갖고 틀리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개발 구역 지정한 이후에 자 지정을 딱 했다. 근데 사업하다가 중간에 도저히 힘들어. 수용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환지. 그럼 개발 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죠. 없다라고 그러면 안 되지. 있다. 단 무슨 방식으로는 안 된다. 수용 방식으로는 전환이 안 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69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을 토지를 수용 사용하는 방식과 환지 방식과 이걸 섞어 쓰는 혼용하는 방식 중에서 누가 정하는 거죠, 이거? 국장이 정해주는 거야? 시행자가 정하는 거야? 자, 내가 사업 시행자야. 내가 사업 시행자인데 내가 수용해야 되겠다, 환지해야겠다. 내가 정해야 돼요? 국장이 하란 대로 해야 돼? 내가 하는 거지. 그럼 국장이 허가를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데 허가를 받으래. 시험에서. 태어나서 제가 한 번도 뱉어내지 않은 말을 만들어 놨더라고. 저도 처음 보는 질문이었어요. 출제하신 분이 만든 거지. 이 방식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정하는 거고 여기 국장이 뭐 허가를 받아서 이걸 하겠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거기서 시험에서는 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서 틀렸다. 됐고 하나 물어봐야지. 시행자 중에 조합이 약속을 정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조합이 약속 정하는 거 정관. 토지 소유자가 작성하는 건 규칙과 약속에서 규약. 그럼 공공인 시장 군수 등 있죠. 공공인 시군에서 작성하는 걸 시행 규정. 시행 규정이라고 그래. 그럼 이 주어가 뭐예요? 지자체가 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 전부 나갔다가 전부 들어오는 걸로 하려고 한대요. 그럼 얘가 지금 시행자가 누가 아닌데 조합이 아니죠. 그럼 누가 시행자야? 지자체. 그럼 얘가 정관 정해야 돼, 규정 정해야 돼. 그럼 얘네들은 개발 사업에 관한 시행 규정을 작성해야 된다. 맞죠? 이거 단독 문제로 나왔는데 시행 규정 찾아라 이게 된 거야. 그리고 71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여기서 주어 읽을 때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그러면 비행정청이죠. 근데 환지계획 도시개발법은 여기 순서 여기서부터 진행할 때 개발법은 권한자 내가 끝내줄게요. 끝날 때 시행자 누가 정하죠? 지정권자가 정했잖아. 그럼 시행자는 누구한테 충성해야 돼? 그럼 끝날 때까지 인가권자, 승인권자 다 누구로 돼 있어요? 지정권자로 돼 있어요. 지정권자한테 승인 얻어라, 지정권자한테 조합설이 인가받아라 돼 있는데 아주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이 몇 개 있댔지? 여기서 환지 계획은 A 몇 평 어디가, C는 어디가, D는 어디가 아주 구체적인 거라 요거는 지정권자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거 환지 계획 인가권자 하나 외워달라고 그랬는데 그 동네에 있는 누구야? 특도, 시군구. 개발법에서는 왜 특특 시군구라고 안 써 있어요? 그러면 세종시는 없다고 그랬잖아. 개발 사업은 지금 신도시 만들고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에는 특별자치시가 안 나와요. 그래서 특도 시군구한테 뭐 받아라? 인가. 요거 하나랑 나중에 개발 사업을 하려고 시도의사가 지금 채권 발행할 때 채권 발행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네. 그럼 돈이 없으면 채권 발행해 가지고 끌어와야 되죠. 돈 관련된 거는 이장관이 나와. 이장관 누구? 행장. 그래서 행장 인가 받아라. 그거 하나랑 요거 하나랑 두 개 빼고 다 지정권자로 돼 있어요. 개발법은 인가권자, 승인권자가. 그럼 지금 문제가 지문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했다. 그러면 뭐 받아야지? 인가. 지정권자한테 인가 받을? 아니죠. 누구한테? 특도, 시군구, 인가를 받아를 지정권자라고 됐어요. 얘만 외워달라고 했잖아 내가. 특도, 시군구한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어디 하는 거냐면 시내노트 55페이지인데 55페이지에 지금 현재 계획이 3개 나왔거든요.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 근데 환지계획 다 인가권자 다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야? 시행자는 지정권자한테 가야 되잖아요. 근데 환지계획 작성해서 인가받는 거는 누구라고 써있네? 특도시군구. 그 전화오면 잘 나와서 빨간 색깔로 파란 색깔로 해놓은 거야. 그리고 시행자가 행정청일 수도 있고 비행정청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행정청의 가장 하급이 특도시군구인데 얘한테 인가받을 필요가 없잖아. 그럼 비행정청만 인가받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환지계획 작성하면 특도신고 인가받아라가 지문이었잖아. 이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이렇게 써 있잖아. 환지계획 작성하면 특도신고한테 인가받아라를 시험장에서는 두 개 갖고 틀리게 해요. 행정청인 시행자 이런 거 아닌을 빼요. 시행자는 특도신고한테 인가받아라 틀렸지. 행정청은 안 받잖아. 그 틀리게 하거나 인가권자를 지정권자로 바꿔 틀리게 하거나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라 시험에서 25회 때 나오고 26회 때 나온 게 이 두 개 갖고 틀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72번. 72번은 이 법은 인가권자, 승인권자 다 누구로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시행자가 지정권자면 지정권자가 시행자일 수도 있잖아. 그럼 지가 지한테 인가받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항상 주어가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이렇게 나와요. 지정권자는 자기가 자기한테 인가받거나 보고받거나 승인을 안 얻으니까 그럼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면 나중에 너 조성토지 공급계획 작성했어? 수용 방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조성했잖아요. 이거 매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 승인 얻어야 돼? 지정권자. 그러면 조성토지 공급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해가지고 뭐 받아라. 근데 이게 26회 나올 때까지는요. 제출해야 된다 했었어요. 제출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승인으로 바꿔서 옛날 기출문제 푸시면 안 돼. 기출문제 개정된 걸로 다 푸셔야 돼요. 근데 어제 오늘도 개정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니까 수업 들어야지 어떻게. 제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앉아만 계시고 눈만 뜨고 계시고 중간에 뭐 드셔도 돼. 졸리지 않으면 돼. 또 과자는 먹지 마. 이게 과자가 소리가 나잖아. 입에서 녹여서 먹을 자신 있으면 괜찮아요. 뭐 먹어도 돼. 졸지 않는 게 중요하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럼 요 72번 지문은 앞으로 또 나오면 뭘 갖고 틀리게 할 겁니까? 요 승인을 뭘로? 제출로 틀리게 하는 거예요. 됐고. 자, 그다음에 73번은 환지 예정지인데 환지 예정지는 특이하게 지금 현재 환지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아서 착수해서 한 방에 끝나서 환지 처분했어. 준공무사 받으면 며칠 안에 환지 처분하라고 돼 있어요? 60일 안에 환지 처분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환지 처분을 하려고 했는데 이 환지 방식이 보통 10년 정도 걸려요. 이게 10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착수는 했는데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어떤 애들은 완료가 된 거야. 그럼 완료된 애들은 미리 가서 쓰게 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리 가서 예정해 주겠다 해서 환지 뭐라 그래? 그럼 환지 예정지는 착수는 했는데 완료가 됐을 때 안 됐을 때 안 됐을 때 미리 가서 써라 라고 위치하고 면적하고 효력 발생일 요거 있죠. 요걸 통지해 줘요. 통지하는데 뭐 7월 6일부터 써라 라고 그러면 7월 6일이 이제 쓰는 날이야. 그날부터 언제까지 쓰게 해줘요? 환지 처분 공간날까지 다음 날까지. 공간날까지. 다음 날 뭐가 넘어오겠네? 소유권 넘어오면 기존에 있던 종전 토지가 다 넘어온 거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환지 예정지가 책 넘기지 마. 책 다 써 있고 있어. 책 넘기지 마요. 몇 페이지에 있는지만 얘기해 줄게. 이거 책 넘기면서 중간중간에 넘어갈까 봐. 페이지가 58페이지인데 보세요.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이 막 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 5년 정도가 된 상태예요. 근데 앞으로 5년을 더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5년 정도 지났는데 여기는 끝났는데 아직까지 5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여기는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됐고 여기 현재 ING 중이야. 사업이 장기화된다는 얘기죠. 사업이 장기화되는데 이거 A 땅은요 여기 땅인데 얘가 공원으로 바뀌면서 제자리 한지를 못 받고 요 자리로 주겠대. A한테 앞으로 줄 거야 이거. 그러면 A가 받을 땅인데 완료됐네? 완료됐는데 몇 년이 남았어요 얘네 끝나려면? 그럼 5년 동안 얘 어떻게 있어요? 가만히 서 있어야지. 내 땅인데 주위를 서성거려야 돼? 들어가야 돼? 못 들어가. 얘 5년 동안 못 들어가요. 완료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러면 미안한데 너는 완료가 됐지 않냐? 그럼 여기 종전 토지에 있던
사용 수익 처분권 중에 소유권은 전체는 못 주겠는데 가서 용익권은 주겠다. 사용 수익 권한은 미리 가서 써라라고 예정해 준대. 그럼 얘는 사용 수익 가능한 거죠? 그럼 얘는 사용 수익 할 수가 없지. 그럼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환지 예정지는 사용할 수 있으나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가 없다. 그 말이 시험 문제 지문이에요. 그리고 환지 예정지로 지정이 되어서 예정지로 왔어. 근데 이 환지 예정지의 종전 토지 소유자 있죠. 누구예요? B. B가 A 사용 수익하는 거 방해하거나 거부하거나 하면 안 되죠. 얘는 참아야 되는 무슨 의무? 수인 의무 있어요. 수인 의무 있으니까 방해 못 한다. 그리고 얘가 사용 수익할 수 있게끔 해서 가서 써라라고 했더니 이게 사업비용 충당용 땅이 있었거든요. 사업비용 충당용 땅이 보류지 중에 뭐라고 그러죠? 채비지. 이거 채비지야, 이게. 누구 거죠, 이거? 시행자 거야. 그럼 시행자가 사업비용 충당하려니까 사용 수익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럼 너만 유일하게 뭐 할 수 있게 처분. 그래서 얘는 뭐도 가능해요? 그럼 처분을 이 매입한 자한테 지금 팔았는데 얘가 매매한 거니까 매매 뭐 한 거예요? 계약. 매매 계약 법률행위 민법 186조 법률행위. 법률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은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돼. 그럼 얘는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등기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취득한대요. 얘만 등기한 때고 얘 제외하고는 다 다음 날로 찍으시면 돼. 그러니까 다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미리 처분된 채비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취득하고 얘 제외하고는 다 다음 날 찍으세요. 난 담 찍는 거 얘기하러 온 사람이잖아. 무조건 다 다음 날 찍는데 얘만 아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까요? 여기 공공시설이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위지면 토수리안을 다 따지지 않는 이유가 얘가 학교가 저기 산골 구석에 올라갈 수는 없잖아. 공공시설은 위치가 좋은 데로 가야 되잖아요. 오히려 동사무소는 면적이 커져야 돼, 줄어야 돼? 커져야 되는데 이걸 줄여줄 수는 없잖아. 간보호를 적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공공시설은 위치하고 면적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거까지만 일단 보시면 돼. 그럼 이제 73번 보세요. 환지 뭐라고 써있네? 그럼 예정지라는 건 사업이 뭐 되고 있구나. 장기화되고 있어서 종전 토지 소유자들이 아까 소유자 임차인들이 있었죠. 그럼 걔네가 미리 가서 쓰라는 거잖아. 언제부터?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한 날까지 다음 날까지. 공고한 날까지. 그래서 공고되는 날까지인데 여기다 다음 날 넣어서 틀리게 하는 거예요. 공고한 날까지만이에요. 다음 날 소유권자 들어올 거 아니야. 공고한 날까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 있던 권리가 그대로 왔잖아요.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근데 기존의 종전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는데 이걸 이따로 냈다고. 종전권도 쓰고 이것도 쓰면 욕심쟁이지.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가 없다. 없다 맞네. 그럼 이제 환지 계획에서 환지 가져가라고 하는 날짜가 언제예요? 라고 하면 환지 처분 뭐? 공고일. 공고한 날 밤 12시 땡 치면서 필요 없는 권리는 소멸하고 땡 치면서 무슨 날 돼요? 다음 날 소유권이 확정된다. 그래서 환지 계획에서 환지 정하지 않았던 필요 없는 권리. 그럼 종전 토지했던 권리는 땡 치면서 소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날짜가 언제야?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가 끝나는 땡 치면서 뭐 한다? 소멸한다. 땡 치면서 소멸한다. 75번. 공동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규약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 중에 이건 한번 나왔던 질문인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있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지금 현재 조합사 사무실인데 여기 그 단지 내 버스 정류장 앞에 2층에 있었는데 너무 2층이 지금 추운 거야. 그래서 얘가 3층으로 이사를 가겠대. 그럼 사무실이 소재지가 바뀐 거죠.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까? 중요한 사항 아니잖아.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뭔 소리냐면 환지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만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서 답이 뭐예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거다. 그 얘기예요.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지문으로 나왔을 때 뜻은 아셔야 돼.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바뀌거나 옮기는 거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그럼 걔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신경 꺼도 돼 이제. 됐고 76번 이제 뭐 나왔냐면
환지 방식으로 만약에 사업을 하면 환지 계획에 들어갈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지 계획에 들어갈 사유 중에 자, 여기 환지 방식으로 환지 설계할 때 A는 어디로 가라, B는 어디로 가라 하고 청산 대상 토지 명세라고 돼 있어요. 청산 금명세라고 돼 있어요. 청산 대상이 되는 토지가 뭐다? 명세, 건물 명세 없어요. 그리고 권리, 기타 관련된 권리 명세, 그리고 시행자가 먹을 채비지, 보르지 명세, 입체한지용 건물 명세. 입체한지 하게 되면 건축 계획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정 지도, 요거 짜는 건데 다음 중 환지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 그러면 청산금은 없죠. 청산금은 원래 결정을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하는 거라 환지 계획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야. 어디서 결정해야 돼요? 처분할 때 주고받고 하면서 너 남은 게 너 1억짜리 땅이었었는데 네가 지금 현재 받을 당시보다 좀 더 받아가지고 1,000만 원 더 받았어. 1,000만 원 내놔. 이때 결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청산금 명세 없고요. 건물 명세 없어요. 그래서 환지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하면 얘 나와요. 자, 청산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결정. 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요 환지 계획에 포함될 수가 있나? 결정하는 건 저 뒤에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환지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거 고르세요였는데 답이 청산금의 결정이었어요. 한 문제 그냥 한 문제로 나온 거. 됐고. 그리고 수용하고 환지 중에 어느 게 좀 더 시끄러워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요 땅 가격하고 요 땅 가격 있을 때 수용 방식은 가격 평가를 어느 분이 해? 회계사가 해요? 공인중개사가 해? 감정평가사가 하잖아. 정신 안 차려요? 저기 두 명이 회계사래. 회계사 아니잖아. 누가 해야 돼요? 감평사.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해야 되죠. 얘도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해야 되는 게 사업 공익사업 끝나고 난 다음이에요. 근데 어디가 시끄럽다고 그랬지? 그래서 환지 방식은 내 땅의 가격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말이 되냐? 그래서 얘네들이 말이 많으니까 얘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한 번 더 거치래요. 어느 방식이 시끄러워서. 그럼 얘는 감정평가한 걸 가지고 토지평가협의회에서 뭐 한다? 심의. 근데 이걸 수용 방식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 뭐예요? 환지 방식. 적용되는 개발구역에 조성이 된 토지 가격 누가 평가합니까? 그럼 누가? 감정평가업자가. 근데 토지평가협의회 뭐 거쳐서 확정 안 됐죠? 심의 거쳐 확정하는데 뭐는 해야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해야죠. 순서가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에 앞서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를 먼저 하고 그에 앞서 평가했어. 그 다음에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서 결정해라. 무슨 방식이? 그래서 환지 방식은 여기서 심의가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근데 위아래 바꾸면 틀렸다 알 정도면 돼.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반항이 심한 건 환지 방식이라 감정평가한 그거 가지고 한 번 더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심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됐고,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환지 방식에 따른 개발사업 공사관계 서류를 공람하는 기간에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봐봐요. 공사 완료라는 게 착수했는데 완료가 됐어. 근데 아직 무슨 검사를 안 받았죠? 이거 준검사 받기 전에 요 공람을 시켜주게 돼 있어요. 왜 공람 시켜주냐면 내가 받을 땅인데 내가 받을 땅이 말뚝이 박혀 있어요. 이거 처구해 주세요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조치가 되고 난 다음에 알았어. 준공검사 60일 안에 받고 나서 환지 처분 해줄게. 그럼 여기서 공사 완료할 때 공람해야 돼 안 해야 돼? 주민들이 와서 봐야 되니까 해야 된다. 이게. 개발 사업의 공사 관계 서류를 공람 기간 안에 시행자한테 의견서 제출해서 제 땅 여기 말뚝이 안 박혀 있는데 빼주세요라고 의견서 제출했죠. 얘네가 뺄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준공검사 한 다음에 진짜 끝났다라고 공사 완료 공고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79번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자 여기 있던 땅에 대해서 A 땅인데 사업이 끝나고 나서 요 땅으로 받기로 했대요. 여기 환지야. 그럼 요 환지 있죠, 환지? 얘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무슨 날에? 다음 날에 소유권 넘어오죠. 그럼 다음 날부터는 얘가 없어진 거네? 그럼 종전 토지가 넘어왔잖아. 그럼 다음 날부터 얘가 무슨 토지야? 종전 토지. 그럼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이 뜻이야.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가 되는 거지. 왜 개발구역 없어졌잖아.
그리고 이거 80번은 요거 한 번 나왔을 때 다 틀렸었는데 환지 방식 할 때요. 토지 건물의 평가액은 최초의 아까 환지 계획 작성에서 뭘 받아야 되지 아까? 인가. 환지 계획 인가 받을 당시에 그 토지 가격으로 평가하게 돼 있어요. 요때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변경할 수 없게 해놨습니다. 중간에 땅값이 올라가면 또 이제 사업이 이상해지잖아. 그래서 이건 환지 계획 작성 기준 중에 기존의 사업을 할 때 토지 건물의 평가는 언제 해요? 그럼 언제? 환지 계획 인가 떨어졌을 때. 요때 가격 기준으로 하고 이거를 갖고 바꿀 수는 없다고.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시행자 아까 준공검사 받고 며칠 안에 환지 처분하라 했죠? 60일. 이걸 90일로 냈었어요. 준공검사 받고 60일 안에 환지 처분해라. 지금 3번이나 나왔네. 됐어. 82번.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됐다. 자,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인데 여기가 이제 수용방식, 환지방식. 어디가 사업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 느낌이? 예? 수용방식이니까 대규모니까 여기 도로가 되게 넓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얘는 적게 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로 구분한다면 사업비하고 여기 보르지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얘는 수용한 거고 환지로 돌려준 거니까 사업비하고 보르지는 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을 하되 구역별로 따로따로 책정해라. 그래서 구역별로 중요한 단어 이거야. 환지계 구역별로 사업비 보르지 따로 책정할 것. 전체적으로 책정한 후에 구역별로 따로 책정해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토지 소유자 A예요. 그럼 내가 나가 있잖아. 시행자가 환지 가져가라고 나한테 어떻게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일간신문에 공고할까? 일간신문에 A가 저 땅 가졌어요 라고 알려줘봤자 내가 안 보면 모르잖아. 나한테 뭐 해줘야 돼? 나한테 통지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시행자가 환지 처분할 때 아까 환지계에서 정한 사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토지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신문에다가 일간신문에다가 공고하는 거예요. 근데 관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면 관보, 지자체면 뭐 공보에 공고하는 건데 공고한 다음에 알리는 거예요. 알린 다음에 공고하는 거예요. 알린 다음에 바꿔서 냈었어요. 예. 토지에서 야 가져가 네 거야라고 알린 다음에 공고해라고. 그게 끝이야. 근데 아까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이 7월 6일이었었어요. 이게 효력 발생일이죠. 그래서 7월 6일에 갔더니 이 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야. 그럼 얘가 가만히 있어요? 시행자 찾아가야 돼? 미리 가서 쓰라고 했는데 제대로 안 해놓고 쓰라고 그러면 나 어떻게 씁니까? 했더니 얘가 뭐라고 그래? 미안하다. 내가 8월 1일부터 쓸 수 있게 해놓게 날짜. 그러면 7월 6일이 사용수익 개시일이었지만 8월 1일로 개시일을 따로 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별도로 따로 정할 수도 있다. 요 84번 잘 나왔어요. 환지 예정지를 시행자가 지정을 했다. 그때 해당 토지 사용수익 하는데 아까 장애물이 있어. 그럼 얘기해야 된댔죠. 그럼 얘 그 7월 6일 날 못 쓰잖아. 그러니까 따로 사용수익 개시일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따로 정해서 8월 1일부터 쓰는 거예요. 됐고 그다음에 환지 계획에 아까 들어가지 않는 거 2개는 외워달라고 그랬는데 청산금에 관한 사항 없죠. 청산 대상 토지 명세 권리 명세는 있지만 뭔 없어요? 건물 명세는 없어. 그러면 환지 계획에는 필지 하나하나당 환지 명세 있어야죠. 필지 권리별로 청산 대상 무슨 명세? 토지 명세 포함되어야 됩니까? 네. 반드시 포함되는 거 고르세요.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환지 계획 구역의 면적이 120만, 보르지 면적이 60만, 채비지 면적이 30만, 시행자의 무상 귀속되는 게 20만. 청산 대상 토지 면적이 10만일 때 환지 계획 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이 40%다. 이게 단독 문제로 몇 %예요? 라고 나왔던 거 제가 지문으로 바꾼 거예요. 지금 뭐 물어봤어요? 평균 토지 부담률 물어봤는데 평균 토지 부담률 물어본 건데 평균 토지 부담률이 뭐냐면 사업하기 전에 전체 땅 중에 자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애들한테 안 주고 빼놓은 땅을 뭐라 불렀지? 안 주고 보류해 놓은 땅. 보르지 안에 공공시설하고 채비지가 들어있는 거잖아.
큰 개념이 보르지잖아요. 그럼 내가 1000평 있었는데 얘네들 끝나고 1000평 중에 500평을 줬어. 그럼 난 500평 받았어. 그럼 내가 부담 얼마 한 거야? 50%. 이게 토지 부담률이에요. 토지 부담이 어렵지 않아. 그럼 사업하기 전에 전체 면적 중에서 내가 내놓은 면적이 뭐예요? 보르지잖아. 그러니까 환지 계획구역의 전체 면적 중에 보르지 면적에 대한 비율이 토지 부담률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 환지 하기 전에 1000평인데 보르지로 500평 줬대. 그럼 내 땅 1000평분에 500평 준 거잖아. 토지 부담 50%한 거죠. 그 토지 부담률인데 여기 사업하기 전에 원래 내 땅이 있어. 이게 원래 내 땅은 제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전체 면적 중에 이거 빼야지. 그리고 보르지 중에서 내 땅 원래 돌려주지 않고 내가 받은 거잖아. 그럼 전체 보르지 중에서 원래 내 거인 무상귀속 면적은 빼야 돼요. 그래서 환지계획구역 전체 면적 중에 원래 내 거인 무상귀속 면적을 뺀 거 분에 보르지 중에서 원래 내 거 귀속되는 거 빼줘야지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부담한 비율이 나와. 이걸 평균 토지 부담률이라고 그래요. 그럼 사업하기 전에 전체 면적이 얼마인지 보세요. 전체 면적이 얼마야? 120만. 120만 제곱미터인데 원래 내 거가 얼마죠? 시행자 무상 귀속된 거 원래 20만 원. 이건 내 거란 말이야 원래. 20만 뺀 거니까 전체 얼마였네? 100만. 100만 분에 보르지 뺐었죠. 보르지 60만 원을 뺐으니까 이거에 원래 내 거 20만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00만 분에 얼마? 40만. 40만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되죠. 몇 프로? 40%. 그래서 40%다. 그래서 이게 40%다. 이렇게 된 거야. 40%. 22의 이 기출문제예요. 22의 기출문제잖아. 이 문제인데 지문으로 바꾼 것 뿐이니까 머릿속에 이것만 드세요. 사업하기 전체 총 면적분의 제공한 면적이 비율을 부담률을 하는데 이 땅 전체 중에 원래 시행자 거는 제공한 게 아니란 말이야. 전체 땅 중에 이거 뺀 거 분에 시행자가 무상 귀속되는 거 부분들을 뺀 거 중에 내 거 원래 빼야 제공한 비율이 나오니까. 그래서 공식은 환지 계획구역에서 시행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 뺀 거 분에 보르지 면적에서 시행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뺀 거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게 법의 공식으로 준 거예요. 공식으로 준 걸 얘네가 사례 준 건데 선생님 이거 채비지는 왜 준 거예요? 틀리게 하려고. 청산대상 토지 면적 왜 준 거예요? 틀리게 하려고. 필요한 거는 환지 계획구역 분에 내 거 시행자 무상 귀속되는 거 빼야죠. 보르지에서 이거 빼야 되잖아. 이 세 개만 갖고 풀어야 되는데 틀리게 하려고 낸 거지. 틀리게 하려고 낸 건데 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에 이것만 드세요. 사업하기 전에 총 면적분의 보르지 면적이 뭐예요? 부담률이야. 근데 원래 내 거는 빼줘야지. 전체 면적에서 내 거 빼고 원래 보르지에서 원래 내 거 빼면 실제적으로 전체 땅 중에 얼마가 제공이 됐냐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평균 토지 부담률 이렇게 한대요. 됐어. 그럼 여기까지. 그 다음에 환지 전에 토지에 대한 권리, 토지 권리를 사업 조성되는 토지로 옮기는 것. 자, 토지가 있었는데 토지로 받았어. 토지가 있었는데 토지로 받았어. 그러면 얘 이 땅으로 줄여받은 거죠. 이걸 평면환지라고 그래요. 무슨 환지? 평면환지. 근데 땅이 있었는데 건물로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얘는 건물하고 공유지분 받는 거죠. 요거는 뭐라? 입치환지. 그래서 환지 전 토지나 건물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 권리를 대신에 건설이 된 건물로 이전한다. 이건 무슨 환지? 입치환지. 그래서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올바르게 나열한 거 고르시오였었어요. 됐고. 88번.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자, 면적이 되게 작아. 예를 들어서 5평 있던 애. 예를 들어서 5만 평 있던 애. 자, 5평 있던 애는 안 줄 수도 있나? 더 줄 수도 있나? 네. 5만 평 있던 애는 안 줄 수 있나? 그럼 덜 줄 수는 있죠. 그래서 요거를 안 줄 수 있다고 시험 문제 냈었어요. 5만 평 있던 애는 안 줘? 돌아버리지. 예. 5평 있던 애는 안 주는 건 이해가 되지. 예. 그래서 여기 봐. 면적이 작은 토지면은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과소토지 되지 않게 면적을 뭐 늘려 더 주거나 아니면 환지 대상에서 뭐 할 수 있죠? 제외할 수도 있잖아. 근데 면적이 넓은 토지죠. 넓은 토지는 얘는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감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써놨냐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환지에서 제외하거나 줄여줄 수 있다 해서 안 주면은 돌아버려. 제가 안 해요. 반대해. 5만 평이 반대하면 사업 자체가 안 돼. 예. 그러니까 큰 면적은 줄일 수는 있으나 안 줄 수는 없다. 예. 그거 시험에 나왔던 거고. 시행자는 지금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거 이제 다음 달 요약식 끝나고 나면 이제 기출문제집 갖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봤던 느낌이 이제 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공부되는 거라고. 지금 이제 많은 지문으로 봤잖아. 시험 문제 실제 지문으로 오지선다로 보잖아요. 이거 그때 봤던 건데 틀렸네. 이게 잡혀서 동그라미 딱 되면 이제 실력이 생긴 거지. 이거 안 하고 그냥 했으면 아마 기출 문제 풀다가 포기 이렇게 돼. 예. 기출 문제 지문 하는 거는 미리 한번 봐두는 거야. 빨리빨리. 예. 자, 시행자가 먹는 땅을 뭐라 그래? 채비지 용도로 뭐가 지정됐네? 그럼 잠깐만. 환지 예정지는 미리 가서 써라잖아. 원래 써라라고 했는데 뭐는 모두 가능하다. 근데 시험장 가면 처분할 수 없다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처분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야 돼.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 충당을 위해서 사용 수익에다 모두 처분할 수 있다를 사용 수익할 수는 있으나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서 틀린 거로 답지문이었다.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분 쪼개기 금지 규정이 있는데 지분 쪼개기 금지라는 건 뭐냐면 개발 구역에서 토지만 가진 사람, 건물 가진 사람이 아파트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럼 아파트 2채 준다고 그랬어요? 1채 준다고 그랬어요? 1채 준다고 그랬더니 이것들이 이거를 쪼개 가지고 지분 쪼갠 다음에 딴 사람한테 필부처 파는 거야. 이거 하게 해야 돼요? 못 하게 해야 돼? 그래서 법에서 기준일을 정해주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 못 해요. 그 법에서 지정권자가 정한 기준 다음 날부터는 단독주택을 다세대로 바꾸면 한 개 주택인데 다세대로 구분 등기되는 거죠. 이거 행위 지분 쪼개는 거잖아.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단독 다세대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얘는 이제 구분했잖아요. 내가 이거 샀어. 그럼 얘는 돈 받고 나가야 돼.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6명이 통쳐서 하나 주는 거야. 환지 지정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지분 쪼개기예요. 단독을 뭘로 바꾸는 거? 근데 이걸 거꾸로 쓰면 틀린 겁니다. 다세대를 단독으로 하면 합치기가 되는 거잖아. 그냥 지분 쪼개기가 아니라 지분 합치기예요. 여기는 철저하게 지분 뭐를 못하게 하는 거? 쪼개기를 못하게 하는 거지 합치기를 금지하는 건 아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91번은 지금 더럽게 많네 진짜. 91번 채비지는 누구 거죠? 항상 주어가 시행자인데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루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들이 있어요. 그럼 언제 취득해요? 그러면 다 무슨 날로 찍으랬어요? 다음 날인데 그 무슨 날의 다음 날이야?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다 다음 날인데 뭐만요? 채비지만 미리 처분됐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그래서 채비지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무슨 날?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한다. 여러 번 나왔고. 다 따라가는데 안 따라가는 권리 있댔죠. 이 토지에만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묶어놨는데 얘가 환지를 받았는데 이 개발제한구역이 따라가나? 안 따라가죠. 여기 옛날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땅이었는데 그래서 출입금지 가처분 해놨어요. 근데 얘가 나갔다가 이 땅 받았어. 그럼 출입금지 가처분이 저로 따라가? 그래서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그 땅에만 전속하는 거죠.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환지 처분을 할 때 다 따라가야 되는데 행정상 처분한 거, 재판상 출입금지 가처분한 거는 그 종전 토지에만 쓰는 거예요. 전속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따라가는데 안 따라가는 원리 중에 대표적인 게 지역권이 됐죠. 지역권은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땅 움직이는 권리 쓰던 거잖아. 얘가 일로 갔어. 지역권이 따라가서 어디부터? 지역권 못 따라가죠. 그럼 개발구역에 대한 지역권은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 행사이익이 없어진 거죠. 그럼 땡 치면서 뭐 해야 돼? 소멸. 그럼 환지처분 공고가 뭐 하는 때? 끝나는 때. 환지처분 공고가 끝나는 땡 소멸한다. 다음 날이 끝나는 때 이렇게 나왔었어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야, 다음 날이 끝나는 때야. 그냥 끝나는 때인데 저기다 다음 날 집어넣어서 유치하게 아주. 보루지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보루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 언제 가져가요? 그럼 다 다음 날. 환지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한다. 청산금도 언제 확정돼요? 그럼 환지처분 공고된 날에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맞죠? 시행자는 개발사업 공사 완료가 됐다.
그럼 공사 끝났으면 공고해야 되잖아. 국장은 관보에, 지자체는 공보에, 공고해라. 뭐 틀리게 할 일 없어요. 네, 여기 다 다음 날인데 다 따라가서 다음 날인데 채비지만 미리 처분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다. 걔 하나 외워둔다. 그거 하나인데 이걸 계속 지문 나오면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거 끝내고 정비법 들어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